왜 어떤 텃밭 농부는 봄이 되자마자 아삭한 물을 수확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밭을 갈기 시작할까요? 혹시 그들에게 온실이나 특별한 씨앗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비결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삽을 치우고 쉴 때, 즉 11월에 밭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 11월에 심어야 할 작물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텅 비어 있던 가을 텃밭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수확 시기를 3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앞당길 수 있는 진정한 전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11월에 무언가를 심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휴면 파종이 무엇이며 흔히 말하는 월동 파종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동 파종은 마늘이나 호밀 같은 작물을 심어서 강추위가 오기 전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휴면 파종은 진정한 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갑고 때로는 살짝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목표는 가을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고 씨앗이 마치 천연 냉장고에 있는 것처럼 겨울 내내 토양 속에서 휴면 상태로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씨앗은 춘화 처리, 즉 스트래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추위에 단단하게 단련되고 봄에 녹은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며 기회가 생기는 즉시 성장을 시작하죠. 이는 어떤 봄 파종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자연의 메커니즘이며 그 결과 더 강하고 병충해에 잘 견디는 작물,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의 랭킹을 화려하게 장식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월동 심기의 제왕이라 불리는 겨울 마늘입니다. 가을 텃밭 작업을 이야기할 때 이 월동 마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초보도시 농부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은 봄에 심는 춘파형 마늘, 한지형 마늘을 겨울에 심으려고 시도하는데요.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실망스럽습니다. 11월에 심는 용도로는 특별히 개발된 월동 마늘, 즉 난지형 품종만이 적합합니다. 이 품종들은 땅속에서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이 더 크고 맛은 훨씬 알싸하고 매콤하죠. 이런 월동 마늘을 11월에 심으면 단순히 수확 시기가 빨라지는 것뿐 아니라 마늘 통 자체가 훨씬 크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늘은 해충들이 아직 활동하기 전 봄의 풍부한 물과 영양분을 오롯이 성장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땅에서 캐내는 알이 꽉 차고 큼직한 마늘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마늘 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에도 숨겨진 비법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파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영하로 내려가기 한 3주 전, 그러니까 땅 온도가 섭씨 5도에서 7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만약 땅이 따뜻할 때 너무 일찍 심으면 마늘이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연약한 싹들은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됩니다. 마늘 심을 밭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퇴비나 부엽토를 넣어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생거름, 신선한 분뇨은 쓰지 마셔야 합니다. 마늘 쪽은 크고 건강하며 상처가 없는 것들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심습니다. 심는 깊이는 기후에 따라 5cm에서 10cm 사이가 적당한데요. 겨울이 추울수록 더 깊이 심어야 합니다. 마늘 쪽 사이의 간격은 약 10cm에서 15cm 정도를 유지해 주세요. 파종 후에는 반드시 지피나 낙엽 또는 2탄 피트모스를 두껍게 깔아 멀칭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어 눈이 오지 않는 겨울에도 마늘이 얼어 죽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당근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가을에 당근 씨앗을 심는 가을 파종은 6월부터 달콤하고 아삭한 뿌리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당근 씨앗은 발화를 늦추는 정유 에센셜 오일, 성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으면 씨앗을 불리고 싹을 틔우느라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죠. 하지만 가을 파종을 하면 자연이 모든 일을 대신 해줍니다. 겨울 동안 정유 성분은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씨앗은 자연적인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봄에 눈이 녹자마자 바로 싹이 터서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심은 당근은 당근 뿌리파리에도 더 강합니다. 뿌리파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이미 당근 뿌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서 가을 또는 월동 파종용 표시를 찾거나 조생종 및 중생종 품종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난트45, 비타민 6호 또는 로시노스트로프스카야 13호 같은 품종이 가을 파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월동 당근 파종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땅이 얼어붙었을 때 뿌려야 합니다. 흙이 아직 부드러울 때 미리 두세 센티미터 깊이로 줄고랑을 만들어 밭을 준비해 두세요.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시기는 첫서리가 내린 후 흙의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졌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 가을에 싹을 틔우지 않게 할 확실한 방법입니다. 씨앗은 물을 주지 않은 마른 상태로 봄 파종 때보다 약 30% 정도 더 빽빽하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파종 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곳에 보관했던 마른 흙, 피트모스 또는 모래로 줄고랑을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가두기 위해 그 위에 솔가지나 잣나무 가지를 덮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봄이 되어 싹이 트면 솎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아주 이른 수확을 기대하세요. 저희 목록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양파 종구입니다. 마늘 재배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양패는 또 몇 가지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을에 양파 종구를 심어 월동시키는 재배법은 싱싱한 아잎 채소와 굵은 양파를 남들보다 몇 주 더 일찍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난 양파는 뿌리 시스템이 훨씬 튼튼해지고 봄철에 양파파리 피해도 덜 받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재배법에는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추대, 즉 꽃대가 올라와 버리는 현상입니다. 추대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심을 종구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을 파종의 가장 이상적인 종구는 직경 1cm 이하의 가장 작은 미니 종구입니다. 이런 작은 양파 알들은 꽃대를 올릴 만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이 양파 구근을 키우는 데만 집중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더 큰 종구들도 물론 심을 수는 있지만 이들은 양파알을 수확하기보다는 이른 봄에 신선한 양파잎을 얻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 양파를 심는 기술은 단순해 보여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약 2-3주 전에 심습니다. 밭은 햇볕이 잘 들고 특히 봄에 물이 고이지 않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준비해야 합니다. 양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하므로 토양이 산성이라면 필요에 따라 고토석회나 재를 넣어 토양을 중화시켜줍니다. 종구, 작은 양파 모종은 흙이 양파 위로 2분 3cm 정도 덮이도록 전체 깊이 약 3롤 하치미로로 심어줍니다. 심는 간격은 1.7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파종 후에는 반드시 흙 위에 덮어주기 멀칭 작업을 해야 합니다. 멀칭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추위로부터 양파를 보호하여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눈이 녹자마자 흙이 빨리 따뜻해지고 양파가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덮어두었던 멀칭 재료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이제 뿌리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비트입니다.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비트 역시 월동 파종으로 성공적인 재배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작물들과 같습니다. 수확 시기가 빨라지고 추위에 단련된 튼튼하고 강한 모종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월동 파종으로 재배된 비트는 이른 6월 말이나 7월 초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시장 가격이 꽤 높을 때라 더욱 이득입니다. 다만 월동 파종 비트는 장기간 겨울 저장용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트의 역할은 여름 초입에 여러분에게 신선한 비타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월동 파종을 위해서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대 현상, 즉 줄기가 올라오는 현상에 잘 견디는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포드짐냐야 A474, 콜로도스토이카야 학차, 그리고 이집트 평종 같은 품종들이 월동 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품종들은 바로 이런 환경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들입니다. 월동용 비트 파종 방식은 당근과 유사합니다. 우선 흙이 살짝 얼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두둑과 씨앗을 뿌릴 골줄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골의 깊이는 3-4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트 씨앗은 여러 개가 뭉쳐있는 다발성 종자이기 때문에 한 뭉치에서 여러 개의 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빽빽하게 뿌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봄에 싹을 솎아주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파종량은 봄에 심을 때보다 약 25% 정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른 씨앗을 미리 준비한 언 땅에 뿌린 후 마른 흙으로 덮고 멀칭을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을 비트 재배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덮개가 두꺼울수록 혹독한 추위로부터 비트를 보호해주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봄이 되어 본잎이 두세 장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싹을 솎아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른 수확에 무가 빠질 수 없죠. 이 조생종 채소는 가을 파종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밭에서는 벌써 빨간 무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가을에 파종하면 최소 2-3주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월동 파종한 무는 생육기가 일조량이 길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대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이 덕분에 뿌리 채소는 더욱 아삭하고 덜 쓰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배 방식에는 모든 품종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추대에 강하고 내한성이 뛰어난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라 샤라, 자리아 사리아, 로도스 로도스 또는 마약 등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씨앗 상태로 겨울을 훌륭하게 이겨내며 봄에 빠르게 발아합니다. 레디시 파종 기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밭을 준비하고 골을 만든 뒤 땅이 얼기를 기다리세요. 마른 씨앗을 파종하고 마른 흙으로 덮은 다음 멀칭을 해줍니다. 씨앗을 묻는 깊이는 1.5에서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레디시는 빨리 자라는 작물이므로 봄철에 멀칭을 제거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녹자마자 덮개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서 햇볕과 따뜻한 기운이 잘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봄 가뭄이 든다면 레디시 밭에는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삭하고 소중한 뿌리 채소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들이 이제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미 신선하고 아삭한 나만의 레디시 수확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이제 향긋한 잎채소 이야기를 해보죠.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딜입니다. 겉보기에는 저절로 떨어진 씨앗으로도 잘 자랄 것 같지만 만약 일찍부터 풍성하고 탐스러운 딜을 수확하고 싶다면 가을에 파종하는 월동 파종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근과 마찬가지로 딜 씨앗에도 발화를 늦추는 에센셜 오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 겨울을 나게 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그 결과 이듬해 봄에 고르고 튼튼한 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딜은 특히 부드럽고 향이 진합니다. 월동 파종에는 거의 모든 품종이 가능하지만 알리게이터나 그리보프스키 같은 덤블형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품종들은 꽃대, 우산 모양의 꽃가 늦게 올라와서 오랫동안 많은 양의 IP 채소를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을 월동 파종하는 건 정말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굳이 밭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양파나 당근처럼 다른 작물을 심은 곳 위에 흩뿌리듯이 파종해도 괜찮습니다. 파종 시기는 10월 말이나 11월. 땅이 살짝 얼기 시작했을 때가 적당합니다. 씨앗은 흩어뿌리거나 2-3cm 깊이의 골을 만들어 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파종량은 봄에 심을 때보다 과감하게 2배로 늘려주세요. 파종 후에는 씨앗 위에 마른 이탄이나 퇴비를 얇게 덮어주면 됩니다. 물을 주거나 특별히 덮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봄이 되어 흙 온도가 적당히 올라오는 대로 딜은 저절로 싹을 틔웁니다. 만약 싹이 너무 빽빽하게 났다면 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식탁에서 신선한 채소를 즐기기만 하세요. 자, 이번에는 만능 채소 파슬리 차례입니다. 이 파슬리 역시 월동 파종에 매우 적합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녹색 작물이죠. 딜처럼 파슬리 씨앗도 정유 성분 때문에 발화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미리 파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른 봄에 새싹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란 성체를 얻을 수 있죠. 특히 월동 파종은 IP 파슬리뿐만 아니라 뿌리를 수확하는 뿌리 파슬리에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가을에 심은 뿌리 파슬리는 더 크고 모양이 예쁘고 균일한 뿌리 채소를 형성합니다. 월동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보가치르나 보통 이프과 같은 잎이 품종이 있으며 뿌리용으로는 사카르나야 품종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슬리 씨앗은 당근을 심을 때와 비슷한 시기, 즉 땅이 얼었을 때 뿌립니다. 씨앗을 묻는 깊이는 1.5cm 정도가 적당하며 줄뿌림하거나 흩어뿌리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씨앗이 워낙 작기 때문에 쉽게 파종할 수 있도록 모래와 섞어서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파종량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25에서 30% 정도 늘려서 뿌립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는 마른 흙으로 덮어주고 봄이 되어 싹이 트면 그때 조금씩 솎아내주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키운 파슬리는 서리에 강하기 때문에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신선한 아잎 채소를 지속적으로 수확하는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건강채소 시금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영양 만점의 조생종 작물은 가장 이른 봄, 비타민 가득한 수확물을 얻기에 완벽합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매우 강한 작물이라 씨앗이 섭씨 3-4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월동 파종을 해두면 눈이 녹은 후 불과 3-4주 만에 첫 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월동 파종 시에는 마타도르나 빅토리아처럼
추대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한 시금치는 특히 맛이 부드럽고 즙이 많아집니다. 시금치를 월동 파종하는 농사기술은 다른 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밭을 준비하고 2-3cm 깊이로 골을 만듭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어 땅이 얼기 시작하면 씨앗을 뿌리고 마른 흙으로 덮은 다음 멀칭해 줍니다. 시금치는 비옥하고 부드러운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밭을 만들기 전에 퇴비를 조금 넣어주면 좋습니다. 봄이 되어 시금치가 자라나면 잎을 솎아내듯이 수확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확하는 방식은 새 잎이 더 잘 자라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금치를 너무 많이 자라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잎이 과하게 자라면 억세지고 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텃밭에 다른 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이른 시기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파스닙입니다. 이 향이 좋은 뿌리채소 파스닙은 사실 많은 도시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당근이나 파슬리 씨앗처럼 파스닙 씨앗도 싹을 틔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발화가 느리고 불규칙한 것이 큰 문제인데요. 파스닙 재배에 있어서 겨울을 나게 하는 월동 파종이야말로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씨앗은 겨울 동안 필요한 숙성 과정을 거치고 이듬해 봄에 아주 균일하게 발화합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더 튼튼하고 뿌리도 훨씬 크고 향이 진합니다. 재미있게도 추위를 겪고 난 파스닙은 당도가 높아져서 훨씬 더 달콤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동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크루글리 품종이나 스튜던트 품종 등을 추천드립니다. 11월, 땅이 얼어붙은 시기에 파스닙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은 2에서 3cm 깊이로 심어주세요. 파종 간격은 당근을 심는 방식과 동일하게 잡으면 됩니다. 파스닙은 크기가 꽤 크게 자라는 작물이므로 봄에 싹이 올라오면 반드시 솎아내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작물 사이의 간격이 최소 10에서 15cm 이상 되도록 유지해 주십시오. 파스닙은 특별히 관리가 까다롭지 않지만 햇볕이 잘 들고 흙이 부드러운 곳, 즉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수확은 늦여름부터 가능하며 수확한 파스닙은 겨울 내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프나 메인 요리에 넣어 독특하고 향긋한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10가지 품목 중 마지막은 바로 상추입니다. 모든 상추가 이러한 월동 재배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IP 상추나 결구 상추와 같은 일부 품종들은 이 방식을 훌륭하게 견뎌냅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 월동시키면 봄에 파종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식탁에 올릴 아삭한 상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상추는 더욱 강해지고 온도 변화에 대한 내성도 높아집니다. 이 목적에는 모스코프스키 파르니코비, 베를린스키 젤티 또는 로메인 상추와 같은 내한성 품종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품종들의 씨앗은 땅속에서 겨울을 무사히 보낸 후 봄이 되면 빠르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재배 기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11월 땅이 살짝 얼었을 때 씨앗을 뿌리는데요. 씨앗을 묻는 깊이는 1에서 1.5cm 정도면 충분합니다. 흩뿌리거나 아니면 얕은 골에 심으셔도 됩니다. 그 위는 마른 피트모스나 부엽토로 얇게 덮어주세요. 봄에 싹이 올라오면 그때 솎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운 상추는 비타민 가득한 아삭함으로 텃밭 시즌을 활기차게 열어줄 겁니다. 신선한 채소가 부족한 이른 봄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텃밭은 풍성하고 무엇보다도 아주 이른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마늘, 당근, 양파, 비트, 무, 딜, 파슬리, 시금치, 파스닙, 그리고 상추까지. 이 10가지 작물들이 여러분의 텃밭에서 겨울을 나고 누구보다도 먼저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용감한 주인공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을 파종은 복잡한 농사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살짝 이용해 봄철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장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텃밭 시즌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다음 해 수확의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대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주는 정말 놀라운 기분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새로운 텃밭 꿀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언급된 10가지 작물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작물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가을 파종 후보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노하우를 나눠봅시다.